최욱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저런 일로 휘말릴 수도 있는데 마음을 좀 굳건히 가져라.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고 만약 휴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정신적으로도 좀 데미지를 줄이면서 다시 좋은 모습 돌아와라. 명랑한 최욱으로 돌아와라. 명랑한 내가 최욱으로. 보기에는 네. 지난해 시사인의 그 신뢰받는 언론인 4위 그거 기록하면서 뽕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최욱이가. 구루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최욱은 구루가 아니야. 최욱은 광대야. 본인이 얘기했잖아. 자기는 광대라고. 네. 그러면 광대 본연의 즐거움을 주는 최욱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뭐 이번 기회에 뭐 4위 노리시는 거 아니죠? 원래 그 대한 언론이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독자를 배반해야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욱 앵커 개인으로는 예전에 매불쇼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진영 내부의 사람들만 모아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는 안 봐요. 그럼 그냥 본인들끼리 뭐 앉아가지고 낄낄거리고 이게 다 하거든요.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능인 거잖아요. 저한테는 새로운 정보값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전에 뭐 이재호 장관도 부르고 했던 그 컨셉들을 최초의 초심으로 다시 가져가면 그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오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 같은 게 누구보다도 이제 매불쇼에서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최욱 앵커라는 사람이 곁을 내준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휴방 결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엊그제도 김용민 TV에 출연했을 때 탱크 관련된 주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막 댓글에 그 매부쇼 뭐 조부쇼 하면서 네. 엄청나게 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뚫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우기 오빠를 10년을 봤지만 오빠는 어떤 개파나 그런 거 이익이나 없잖아, 솔직히. 이런 거를 쫓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방송에 올인하는 사람인데 이번 선거 국면이나 이번 이 탱크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탱크 발언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전에 예. 쌓여왔던 맞아. 것들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오빠는 왕관의 무게가 또 엄청 그렇지. 크다 보니까 예. 얼마나 힘들까?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휴방을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더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지금 양쪽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도 오빠의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 필요하고 그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좀 쉬면서 다시 돌아온 오빠를 보면서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릴렉스된 상태에서 존재가 사라지면 당장 필요한 마음이 또 들 수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예. 매부쇼는 뉴스공장과 완전 차원이 다른 게 정말 되게 시사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어떤 뭐 진보나 보수나 특히 중도 분들이 되게 즐길 수 있는 저는 몇 안 되는 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씩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네. 실망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비를 하는 그런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매불쇼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다만 제가 약간 그 방송을 이제 간접적으로 청취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주변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거학을 두고 이제 진영이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최욱 앵커의 장점이 10분 발휘되죠. 그 뭔가 세상을 일도양단할 수 있을 때는. 근데 최욱 선배는 굉장히 훌륭한 방송인인 건 분명히 맞지만 또 이제 정치만 이렇게 오래 골몰했던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편을 설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편가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과연 최욱 앵커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를 제가 주제넘게 좀 주변에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각 국면이 가지는 위기라는 건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뭐 정치평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 뭐 창관율 기자가 얘기한 건데 정치인은 헌정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의 시간은 이런 거죠. 뭐 법을 누가 통과시켰니, 예산을 잘랐니, 많이 뭐 이런 거죠. 헌정의 시간은 뭐냐면 공화국 자체가 타격을 받는 것. 이럴 때는 법이 어떻고 뭐 예산이 어떻고 다 허튼 소리인 거예요. 전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화국을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공화국이 적이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일상의 시간에서는 그 최욱 앵커가 매불쇼에 불렀죠. 다른 진영 사람들도 불러서 토론도 시키고 네. 예능도 만들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극좌 극우 뭐 우좌 이렇게 불러서 제일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극좌 극우 불고 우좌 부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봉규랑 천하람을 같이 불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극좌랑 좌가 싸우고 우랑 극우가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러네. 근데 그 일상의 시간에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복잡하거든. 맞는 말이다. 예.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는 이제 합의와 뭐 대화 이런 걸 맞아요. 통해서 예. 조율해가는 건데 헌정의 시간에는 대화해라 합의해라 이게 나쁜 놈들인 거거든요. 어떻게 내란범들이랑 합의를 합니까? 그럼 분쇄해야 될 대상이지. 근데 매불쇼가 일상의 시간에 있다가 헌정의 시간으로 넘어왔어. 이제 내란 청산 요걸로 넘어왔어. 내란 세력을 여기 부를 수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럼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못 돌아온 거지. 김어준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는 김어준은 그게
뉴스 공장이 아니라 드림 공장이에요. 드림 공장. 아 드림 공장. 꿈과 희망을 파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 꿈과 희망을 예, 판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 김어준은 교주고 최욱은 광대다. 근데 광대가 어설프게 구루가 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난 거고 김어준이 정청래 편인 거나 유시민 편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욱은 몰랐어 사람들이. 몰랐지. 그러니까 뭐 예. 그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사실은 그냥 유시민 나오면은 가장 조회수 잘 나오니까 데려왔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꼭 유시민의 모든 관점에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랬는데 이쪽은 알잖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애매한 사람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 거고 확실한 사람은 전선이 생겨버리면은 그쪽으로 다 뭉치는 거야. 이제 정청래와 김어준은 원팀이 될 거고 그럼 정청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이제 그걸 뭐 뭐라고 부르든 문조 털레오라 부르 뭐라 부르다가 그러니까 다 이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예요 여기는. 꿈과 희망 매출액이 450억인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지갑 열어가지고 그 굿즈 비싼 그거 거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자발적으로 낸 거야.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발적으로 헌금 내는 거라. 기본적으로. 야, 이거 구조가 큰일 날수 있어, 이거. 아니야.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년필이 20만 원이나 내가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내 마음속으로 후원을 하는 거는 그 메커니즘이 똑같. 그래서 교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꿈과 희망을 파는 게 이게 이 체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체육은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세뇌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더 앞으로 김어준은 잘 될 거다. 근데 네. 민주당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이번에 없어요. 확인이 좀 된 거죠. 무슨 지금. 얘기냐면은 네. 예전에는 김어준이 한마디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나가가지고 시차를 일주일 두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김어준이 원하는 대로 이게 이 판이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향력 의제 설정 영향력은 확연히 떨어졌다. 네.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건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아, 이분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분이에요. 최욱 씨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본인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판받으면 사과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김어준 씨는 그게 없어요. 비판받으면 난 내 영향력을 인식하지 않아 이런 태도예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는 방송 사장들 같은 경우 임기가 있고 내규가 있고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는데 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그 어떤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고 치면은 그냥 위험위험 넘어가요. 지난번 장윤수 기자 건이 그 그랬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저 영향력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저 채널에 대해서는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해악이 되느냐? 최욱 씨는 민주당 당무라든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는 명백하게 개입을 하려고 해요. 누가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고 누가 뭐 어땠으면 좋겠고 그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다스베이다 이런 데다가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무슨 절시키고 뭐 유권자한테 시킨다고는 하지만 사실 김어준 씨의 말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민주당 이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사람한테 자꾸 휘둘리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최욱 씨는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김어준이라는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거죠. 성찰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네. 붙여가지고 여쭤보면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갔던 김부겸 후보는 네. 광역단체장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네. 왜 안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뻔하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요. 아, 나가봐야 선거에 도움이 안 돼. 아니, 난 저는 김어준 씨나 그 김어준 씨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김어준 씨 출연한 해서 이를테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게 노래 불렀잖아요. 네. 노래 부르는 거 쇼처럼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한테 뿌리면 좋네 이러면서 찍으러 갈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표가 떨어져 나갈까요? 상식이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죠. 그거는. 네. 김어준 씨에 대한 개인적인 호흡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지역구에서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안 나간 거거든요. 근데 김어준 씨가 방송할 때 그걸 평가하기를 공중전을 조금 더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공중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네. 인터뷰 90개 하고 전국에서 대구시 캠페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 안 하거나 평론을 안 한 소식 매체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예. 왜 김어준 뉴스 공장에 안 여기도 나갔는데 나오셨어요. 예. 굉장히 일찍. 예. 예. 그거 안 나가면 공중전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의식을 조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짧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 하정우 후보한테 이제 응원가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노래 시키는 거 보고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기적이다. 예, 자기 영향력을 지만 하는 거야, 지만.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절 시킨 것도 똑같아요. 뭐 그 맥락들을 뭐 하더라도 그 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후에 어떤 비판을 받을지 이 진영이 민주당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안 중요해. 그냥 지가 거기에서 웃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동의가 물화일체가 아니라 어준이랑 나랑 어화일체가 돼가지고 어화일체. 이게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시켜주는 거야 지금. 어준이가 하는 거가 내가 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낄낄대고 웃는 거야. 근데 그 후보가 받을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은 부산 북구 시민들 좋아하겠냐고 거기서 거준이한테 그러니까요. 어준이 네. 앞에서 재롱 피우면은 그러니까 이기적이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진짜로. 한번 성찰을 제가 뭐 김어준 어차피 성찰을 안 하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한번은 잘 지금 생각해봐라 돌아봐라 네. 진짜.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못 해요. 못하지. 겁나거든. 그거 당내 선거라도 하려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고 1인 1표제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공천 받으려 그러면은 거기 나가서 지지자들의 사랑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을 못 해요.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네. 잘못을 해도 자꾸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로 방어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저라고 뭐 겁이 안 나겠어요? 민주당인인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게 크게 내가 지지층한테 뭐 정치할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서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쫄지 마 씨바. 김어준이 얘기했어. 쫄지. 솔직히 이번 총선에서 뭔가 좀 약간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 방송을 다녀본 느끼기에 좀 어떤 사람 한 명만 좀 꼽으신다면 아 진행자 중에 진행자 중에 가장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은 진중권 교수였던 것 같고. 왜 컨트롤 안 되는 거 왜? 아니 이게 분노를 굉장히 억누르면서 진행을 많이 하세요. 선거 이후에도? 아니 뭐 선거 이후는 아니고, 이후는 아니고, 이제 예.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 민주당에 대한 그 조국 사태 이후로 민주당이 너무 반감, 싫어지는 게 예. 있었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유쾌함에 있어서는 최근에 정영진이 최고다. 정영진 최고다. 정영진 내가 좋아하거든.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재밌잖아 사람이. 아. 그 유쾌하면서도 그거를 잘 타야 되는 게 누구 편을 꼭 들지 않아도 사람이 이거를 잘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내가 그 얘기해서 정영진 지난주에 장르만 여의도 나가서 요즘 정영진이 1등이야. 알아서도 다들 나락으로 가던데. 가만히 있어도 1등 할 수 있는 거는 유이동하고 정영진밖에 없어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정영진 앵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친한 사이 이런 건 아니고 사석에서 한두 번 정도 뭐 본 정도인데 방송에서도 보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포맷으로 방송을 유튜브 업계에서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니 예.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예. 아까 전에 우리 하원기 소장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점점 진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개 하다가 근데 거기처럼 그 극자와 구구가 다 같이 보는 방송은 대한민국 시사 방송에 거기밖에 없는 거죠. 어떤 장점 때문에 사회자가 커요, 그게 보시기에는? 사회자가 커요, 내가 보기엔. 예. 정영진의 캐릭터가 정영진은 내가 보기에는 살짝 보수 성향이 있어요. 아,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져. 아니 뭐 예. 그냥 딱 봐도 알아 그냥. 정영진은 약간의 그 생활적 보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다 거르고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들어도 대충 수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평택의 같은 방송이야 거기가. 다 들어와 있어. 우정선거 음모론을 다 들어있고 다 들어와 있어. 나 그게 매력이더라 그게. 네. 왜냐면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하고 중요한 건 쌀로 밥 짓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질문을 또 하고. 아, 중간중간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박성재 선배는 되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말하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이 논쟁에 참여하면서도 누구도 약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JTBC TV 그 메인 뉴스 앵커도 했잖아요. 근데 짬밥이 어디 가지 않고 그 팩트를 디테일하게 딱딱 짚어줘야 되는 거는 박성태가 최고인데 나는 매일 보는 사이라서 솔직히 박성태를 좀 지켜세우기가 그래서. 아니 그리고 오인혜 씨 같은 경우에 나가는 이제 방송이 우리 강선범 그 앵커님 방송도 나가시고 네. 김용민 앵커님 방송에도 나가시는데 그 두 방송은 나가면 좀 어때요? 어떤 캐릭터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두 분, 저는 김용민 네. TV에 나가지만 김용민 PD님과 같이 방송을 하진 않아요. 아, 김용민 없는 김용민. 김용민 없는 김용민. 김용민 쏙 빠진. 채널에만 나가시는 거구나. 네. 채널에만 나가는 거구나. 노홍철 없는 노홍철 TV. 같이 방송을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네. 강선범 앵커님하고도 꽤 오래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오래 했죠. 거의 시사 방송은 거의 최초로 사실 거기서 시작한 거고 네. 그러다 매부쇼의 수요낭장판에 가끔 제가 나가게 된 거고 약간 아. 이런 느낌인데 우리 강성범 대표님은 정말 연예인이시잖아요. 워낙 유쾌하시고. 근데 예. 유쾌하시지만 진짜 상처받는 거 진짜 그대로 다 받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또 이동영 씨와 친하다는 이유로도 욕 먹고 이 얘기를 어떤 조국 주제를 얘기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양쪽에서 욕을 엄청 먹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되게 정신적으로 충전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오윤혜 씨야 뭐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분들 생각보다 되게 멘탈이 약하시네요. 아니야 강한데 약한 척을 좀 해줘야 돼. 너 그렇게 가게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라 이럴 수가 있으니까 나 상처받았다 미안하다 약간 그 전략적인 게 있어.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해성 뉴스 명당 장성철 앵커. 장성철 앵커 사실 방송 원래 이렇게 패널로 나오시다가 저는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성철 앵커의 질문이 좋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라디오들 아침에 나온 거 전문을 다 보거든요. 특정 인사들을 인터뷰하게 되고 대체로 주요 인사에 돌고 도는데 제가 딱 집어서 야 이건 오늘 방송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장성철 선배가 할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 약간 부드럽게 진행하는데 이 짬밥을 무시 못하는 게 짬밥 무시 못해 보니까. 네. 맥락들을 정확하게 짚고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질문하는 네. 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은 진행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아 패널하는 것보다. 네, 그런데
그만둔대요 곧. 왜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아침 방송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늦잠을 자야 되는데 죽겠다. 네. 김준일 선배 방송도 진행하시는 방송이 나오면 그래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앵커인데 패널로 쭉 나가니까 현안 파악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솔직히. 예. 질문에 대충 때우면은 바로 후속 질문 들어와가지고 치고 들어가거든요. 장성철 소장도 그렇고 네. 김준일 선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쭤보면은 김준일 선배가 잘한다는 거예요. 장선희 선배가 잘한다는 거예요. 김준일 지금? 선배가 잘하죠. 사회생활 잘하네.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얘기합니다만 마이크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또 아쉬운 게 제가 이름을 열거하기 좀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워낙 이렇게 좋은 지위에 많은 동접자, 많은 조회수를 이렇게 달성을 했다가 몇몇 이제 한두 번의 그 발언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처지라는 게 뭐 아예 방송을 그만둘 상황까지는 아닌데 예전만큼의 인기를 구가하지 못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보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중의 이제 시청자들의 어떻게 보면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의 특성상 정말로 그게 위험하고 어렵구나.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편한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강하게 비추는 사람들, 우리 채널을 이끄는 강한 의견들에 내가 그냥 복속이 돼가지고 따라가는 게 가장 쉬운 제일 길이겠지만 안전하죠.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용기인데 참 그런 용기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방송을 거듭하면서 좀 하게 돼요. 저는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김을 빼려고 하는 게 오늘이라도 당장 엄청 욕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위험한 게 욕먹을 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막 사람들이 비난할 때 위험한 게 아니라 언제 위험하냐면 칭찬받을 때 위험해요. 그러니까 네. 칭찬받을 때 이렇게 취해가지고 손 넘어가요 다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동의해 주는 건 이 현안에 대해서 그냥 네. 일치하는 거예요. 이 현안이 아닌 다른 현안에 가서 이를테면 공소 취소 이런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하지. 네. 예. 그럼 그분들은 저를 다시 비난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저도 남을 비판합니다. 당연히 나도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비판받을 때 이를테면은 그 멘탈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 업에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 비판하는 일에 삼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후배들 중에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라이징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막 제가 좀 취해 있는 분들이 아,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 사람 딱 한 사람 네, 있잖아요. 위험해요. 이정주라고. 지금 취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여기저기 보면은 이정주 지금- 기자는 괜찮아요. 이정주 기자는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가 돼 있구나. 네, 네. 저는 이정주가 많이 걱정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